안녕하세요. 코드팩토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하이브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이 하이브가 뭐냐면은 저희가 프론트엔드에서 대표적으로 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는 게 SQLite가 있죠. SQLite가 있고 NoSQL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플러터에서는 하이브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브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NoSQL 데이터베이스가 갖는 장점과 단점을 당연히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뭐 프론트엔드에서 굉장히 복잡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지는 않으시니까 사용하기 간단한 NoSQL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SQLite도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할 거니까 혹시 그 강의도 듣고 싶으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고서 강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브를 사용을 하려면은 디펜던시 이렇게 하이브 플러터 그리고 하이브 제너레이터 이렇게 세 가지 디펜던시를 넣어주면 되시고요. 오늘 만들어 볼 앱은 단어장 앱이에요. 네, 영어로 단어를 저장을 해놓고 영어랑 한글로 단어를 저장을 해놓고 단어를 리스트 뷰를 해서 보여주면서 그 단어의 뜻이 기억이 안 나면은 한글로의 번역이 기억이 안 나면은 클릭을 했을 때 스낵바로 한글 번역을 보여주는 뭐 그런 간단한 앱을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 모델에다가 단어 모델 하나 만들어 볼게요. 워드 모델 점 다트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서 뭘 할 거냐면은 이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또 코드 제너레이션을 사용을 해요. 어떤 거냐면은 좀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클래스를 워드 모델이라고 이렇게 넣어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저희가 원하는 필드들을 집어넣을 거예요. 일단은 id 넣어야 되고 파이널 하고서 스트링 하고서 잉글리시 워드 영어 파이널 잉글리시 하고서 코리안 워드 이건 한국어 그리고 파이널 인트 하고서 코렉트 카운트 뭐 할 거냐면은 제가 알겠으면은 이 단어를 그러면은 이거 알겠어 하고서 체크하는 기능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췄을 때마다 숫자를 하나씩 올리는 그런 기능 하나 집어넣도록 할게요. 워드 모델 한 다음에 required this.id required this.include required this.korean word required this.correct count 여기까지는 뭐 일반적이죠? 딱히 뭐 다른 게 없죠? 근데 저희가 이 모델을 하이브에서 사용을 하려면은 여기에다 애노테이션을 해줘야 되는데 골뱅이 하고서 하이브 타입 이렇게 하고서 타입 아이디를 넣어주셔야 돼요. 저희는 어차피 타입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타입 아이디 0으로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 필드에도 저희가 애노테이션 해줘야 됩니다. 하이브 필드 이렇게 0번 하이브 필드 1번 하이브 필드 2번 하이브 필드 3번 자, 이거를 제가 하는 이유는 지금 그 코드 제너레이션을 돌릴 건데 flutter pub run build runner build 이렇게 돌려야 되죠? 이렇게 돌렸을 때 돌리기 전에 파트 파일 지정해야 되죠? 그래서 word model g.dot 그래서 코드 제너레이션을 돌리면은 당연히 이 애노테이션 기반으로 파일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꼭 하이브 타입을 클래스 위에다가 지정을 해줘야 되고 각각 변수 위에는 하이브 필드를 넣고서 중복되지 않는 값들을 집어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면은 간단하게 하이브에서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모델이 생성이 됩니다. 자, 다 됐거든요. 다 됐으니까 이렇게 word model.g.dart 이렇게 파일이 생겨났죠. 이거는 저희 뭐 JSON serializable이나 freezed랑 굉장히 같은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워드 모델을 저희가 하이브에서 사용을 하게 초기화를 하려면은 이 메인 함수 있잖아요. 메인 함수에 가가지고 메인 함수를 asynch로 만든 다음에 초기화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하이브 자체를 초기화를 해줘야 되고요. await 한 다음에 hive 점 init hive 불러오고 점 init flutter라는 거를 실행을 해줘야 되는데 이 init flutter가 hive flutter를 임포트를 해줘야지만 생겨나는 함수입니다. 보이시죠? 네. 그래서 꼭 hive flutter까지 임포트를 해주고서 init flutter를 실행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저희가 hive 하고서 점 register adapter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아답터가 뭐냐면은 저희가 이 워드 모델에다가 이렇게 하이브 타입과 하이브 필드들을 지정을 한 이유가 자동으로 이 워드 모델.g.dart에 이 워드 모델 아답터라는 걸 생성을 하기 위해서요.
이게 왜 있어야 되냐면은 SQLite도 똑같은데 사실 저희가 프론트엔드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파일 형태로 저장이 돼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서버에서 사용을 하는 데이터베이스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파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냥 뭐 불리한 값이나 뭐 스트링 값, 인트 값, 더블 값 이런 다트에서 네이티브하게 지정을 해주는 타입들을 사용을 하면은 이 아답터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데 저희가 이렇게 모델을 클래스로 지정을 해버리면은 이 모델을 어떻게 바이너리 타입으로 리모델링을 할지, 그러니까 변환을 할지를 지금 몰라요. 그래서 자동으로 저희가 이 제너레이터를 써가지고 어떻게 변환을 해줄지 이렇게 명시를 한 모델이 따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워드 모델 아답터가 하이브가 파일로 저장한 거에서 워드 모델로, 그러니까 플러터의 클래스로 변환을 해주고 또 클래스를 저장을 할 때 파일 형태로, 바이너리 형태로 변경을 해주는 역할을 중간에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답터가 생성이 될 때마다 저희가 이 안에다가 아답터를 레지스터를 해줘야 돼요. 저희는 여기다가 모델 아답터 라고 이렇게 넣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레지스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이브에서 이 워드 모델과 관련된 일종의 테이블이죠. 테이블 하나 생성을 하려면은 오픈 박스라는 거를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작성하고서 말씀드릴게요. hive.openbox라고 이렇게 하고서 워드 모델 제너를 이렇게 넣어주고 괄호에다가 여기 name이라고 돼 있는 데다가 명칭을 칭하고 싶은 거를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워드라고 이렇게 저는 넣을게요. 자, 이게 뭐냐면은 이 하이브에서 모든 테이블들은, 그러니까 SQLite에서 테이블 개념이죠. 정확히는 테이블은 아니에요. 이건 NoSQL이니까. 이 박스라는 개념이 테이블의 개념과 흡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픈 박스를 했을 때 이 박스라는 걸 생성을 하고 열면서 이 박스의 타입은 워드 모델이 될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워드 모델이 아닌 다른 타입이 들어가게 되면은 에러가 납니다, 당연히. 그리고 이 워드 모델의 타입을 갖고서 이 워드라는 이름의 데이터베이스를 박스를 생성을 하겠다, 열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또 저희가 이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 이거를 타입은 똑같은데 뭐 워드2 이렇게 해서 뭐 두 개를 열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아예 다른 데이터를 저희가 이 양쪽의 박스에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지워주고서 저희는 그래서 워드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이 타입을 기반으로 하는 워드라는 박스를 열었어요. 그러면은 이 열고 나면은 저희가 이 앱에서 이 하이브의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다시 재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제가 실수를 하나 했는데 이 하이브 타입의 타입 아이디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1부터 시작하네요, 타입 아이디가. 그래서 여기다 1이라고 집어넣고서 다시 빌드를 이렇게 돌린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잘 앱이 실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한번 UI를 짜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홈에서 어떻게 짤 거냐면은 일단은 플로팅 액션 버튼을 먼저 만들 거예요. 플로팅 액션 버튼. 그리고 차일드에다가는 아이콘스 add 더하는 사인을 이렇게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더하는 버튼 저희가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페이지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어떤 페이지냐면은 단어를 저희가 집어넣을 수 있는 페이지. 디테일 페이지. 아니죠. add 페이지라고 할게요. add.dat라고 할게요. 그냥. 임포트 매트리 하고서 스테이플 add 스크린.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트 레이아웃 바디에다가 컬럼 칠드런 집어넣고 볼게요. 자, 일단은 홈에는 저희가 리스트를 보여줘야 돼요. 그죠? 이 리스트에서 뭘 보여줘야 되냐면은 하이브에다가 저희가 저장을 한 모든 데이터들을 리스트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단어를 저희가 보여줘야 돼요. 저희가 이 리스트에 들어갈 컴포넌트는 제가 미리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쉽게 제작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시면 이거는 깃허브에 가가지고 한번 봐보시고 일단은 이 컴포넌트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거를 갖고서 한번 화면을 제작을 해볼게요. 리스트 뷰라고 이렇게 하고서 점 세퍼레이터 세퍼레이티드 리스트를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이템 빌더는 언더스코어 인덱스 받고 세퍼레이터 빌더도 언더스코어 인덱스 받고 그리고 아이템 카운트는 이거는 일단 한 50 정도로 그냥 임의적으로 집어 넣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세퍼레이티드 여기다가 패딩 넣어주고, 네, 전체에다가 16.0 정도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다 뭐 해줄 거냐면은 워드 카드를 저희가 리턴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 개의 값들을 제가 지정을 해놨습니다. 이 on body 탭은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중요한 거는 영어 단어 예를 들어서 테스트라고 적으면은 한글로 테스트 이렇게 나오고, 0번, 저희가 맞춘 숫자는 0번이라고 해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세퍼레이터는 디바이더를 리턴 해줄게요. 그리고서 패딩 조금 넣어서 버티컬만 16.0 정도 이렇게 한번 한 다음에 저장하면은, 자, 이렇게 나오죠. 제가 그 제작하는 거 안 보여드린 거는 이 컴포넌트예요. 이렇게 영어 단어 나오고 맞은 횟수 나오고, 그리고 이거 누르면은 이제 맞은 횟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기 자신이 이 단어를 안다 생각하면은 이걸 눌러가지고 맞은 횟수를 올리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체크 탭이 되고, 온 체크 탭이 되고, 온 바디 탭은 이거 말고 나머지 이제 전부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그러면 저희가 스낵바로 이 한글 단어와 영어 단어를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은 체크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죠? 이렇게 간단한 앱을 저희가 제작을 해볼 겁니다. 자, 일단은 이 정도 나왔으니까 add 스크린에 가가지고 여기서 저희가 실제로 단어를 삽입할 수 있는 화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보면서 하는 게 편하니까 이 플로팅 액션 버튼에다가 내비게이터 of 컨텍스트 점 푸시하고서 add 스크린을 푸시하게 작업을 해두고,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게덱스에 하도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매트리얼 페이지 라우트 빌더 안에서 컨텍스트랑 add 스크린, 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스낵바 쓸 때 어차피 필요하니까 게덱스도 설치를 해둘게요. 혹시 게덱스 사용하시는 번 모르시면은 제가 게덱스 영상도 있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홈 스크린에서 이거는 내비게이션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하고, 이 플러스를 눌렀을 때 이 애드 스크린으로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에다가 텍스트 필드로 제가 중요한 것들을 다 생성을 해볼게요. on change 됐을 때 밸류를 받고, 맨 첫 번째는 저희가 영어 잉글리시 워드를 받을 거예요. 다음에는 코리안 워드 받을 겁니다. 처음에 그냥 empty string 이렇게 넣어줄게요. 다음에 잉글리시 워드는 value, 그쵸? 그리고 텍스트 필드 하고서 데코레이션 좀 해줄게요. input 데코레이션 하고 레이블, 그 다음에 영어 단어 이렇게 하고서 이거 다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한글 단어 그래서 코리안 워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저장했을 때 이렇게 잘 나오죠? 헤딩 좀 넣어줄게요. 시메트릭 하고서 호리전털 16.0 저장을 해주고, 버튼이 있어야겠죠? 그죠? 버튼을 제가 넣어가지고 얘네를 일단은 다 가져온 다음에 컬럼에 다 묶고서 좀 정리하면서 하셔야 돼요. 원래는 이거를 함수로. 근데 저는 지금 그냥 데모로 해드리는 거니까 한 함선에다 다 집어넣을게요. 익스펜드 한 다음에 텍스트 버튼 만들어서 온프레스드, 그다음에 차일드 안에는 텍스트 하고서 저장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버튼 말고 엘리베이티드 버튼 쓸게요. 잘 안 보이니까. 얘 로고에다 넣고 익스펜드 또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보기 좋게 추가 버튼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자, 여기에서 추가를 할 때 저희가 어떤 액션을 일으킬 거냐? 당연히 하이브에 데이터가 저장이 돼야겠죠. 저희가 지금 오픈 박스를 이렇게 하면서 하이브는 이미 열려 있습니다. 그죠? 하이브는 이미 열려 있고 이 안에서 이 하이브 안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하기만 하면 돼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생각보다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 자, 이 온프레스드에다가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박스를 찾아주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은 박스 하고서 아까 저희가 했던 거 있죠? await 하고서 hive.open 박스, hive.open 박스. 그 다음에 저희가 열고 싶은 박스 워드 모델 하고 점 워드 이렇게 넣어주고, 이 박스에다가 저희가 넣고 싶은 값을 넣을 수가 있어요. 박스.put이라는 거를 사용해가지고 저희가 넣을 수가 있는데,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put을 사용을 하면은 저희가 키값, 그러니까 인덱스 값을, id 값을 정해줘야 되고, 만약에 .add라는 걸 사용을 하면은 저희가 그냥 여기다가 원하는 값을 집어 넣었을 때 id는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서트 할 때 id를 넣냐 안 넣냐 라는 것의 차이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put을 해가지고 저는 일단은 데이터를 한번 넣어 볼게요. 근데 어떻게 넣을 거냐면은, 자, 일단은 인덱스를 저희는 생성을 해야 돼요. 어떻게 생성을 할 거냐면은 인덱스는 일단은 0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0인데 만약에 이미 박스 안에 한 개 이상의 무언가가 들어있다면은 그러면 인덱스가 0이 아니겠죠? 그쵸? 헷갈리니까 id라고 할게요. 그냥 id가 0이 아니겠죠? 0부터 뭐 계속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쵸? 자, 일단은 id가 0이라는 가정하에 만약에 박스가 비어있지가 않으면은, 무언가가 들어있으면 그럼 id가 변경이 돼야겠죠? 그럼 맨 마지막 아이템을 저희가 불러와가지고 그 아이템의 id를 플러스 1 해줄게요. 일단은 전 아이템을 불러오려면은 박스점 하고서 get이 있고 getAt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이 get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id를 기반으로 아이템을 찾을 수 있어요. 이 getAt은 뭐냐면은 인덱스를 갖고서 저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뭔지 아시죠? id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하이브 안에서 관리를 하는 그 유니크한 id고, 인덱스는 계속 바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가 중간에 삭제가 된다면은 id는 그대로인데 키는 그대로인데 인덱스는 변경이 될 수 있죠. 하나가 줄어들겠죠. 그 전 아이템이 하나 줄었으면은, 그쵸? 저희가 리스트 뷰 같은 데서 가져올 때는 getAt을 많이 사용을 하겠죠, 그죠? 근데 실제로 뭔가를 불러올 때는 get을 갖고서 id를 기반으로 가져옵니다. 저희는 맨 마지막 아이템을 가져오고 싶기 때문에 getAt을 사용을 한 다음에 box.length -1 이렇게 해줄게요. 그럼 맨 마지막 거 가져올 수가 있죠. 자, 그럼 id는 어떻게 될까요? id는 prev item .id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저희가 null safety가 켜져 있기 때문에 이 prev item이 null이 될 수가 있다 라면서 뭐라고 하니까 prev item은 null이 아니다 라는 가정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없죠? 이 상황이 아닐 때는 저희가 id가 항상 0인 거예요. 그쵸? 맨 처음에는. 자, 그럼 키에다가 똑같이 id 넣어줄게요. 그리고 값에다가는 저희가 뭐 넣어주고 싶죠? 워드 모델 넣어주고 싶죠? 이렇게 그쵸? 일단 id는 저희가 넣으면 되고, English word, Korean word 자동으로 됐고, correct count는 처음 만들 때는 당연히 0이겠죠. 자, 이렇게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하면은 이 테스트라고 이렇게 넣고, 이 전에 만약에 저장이 됐으면 저장된 다음에 뒤로 가기 하도록 할게요. 오브 컨텍스트 하고서 팝. 자, 이렇게 저장하고서 영어 단어 테스트, 한글 단어 테스트,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단어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저장 누르면은 뒤로 갔는데 저희가 이 리스트 안에다가 그냥 랜덤하게 이렇게 테스트만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리스트 뷰 안에서는 어떻게 저희가 이 변화를 감지를 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시면 이것도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약간 퓨처 빌더와 비슷한 느낌인데, 여기에 리스트 뷰에다가 스트림 빌더를 오버랩 해준 다음에 얘를 value listenable builder라는 거를 하이브에서 제공을 해줘요. 여기에서 listenable, value listenable을 저희가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에는 hive box 이렇게 해주고, 저희가 원하는 박스 맞죠? 워드 모델 넣어주고 .listenable 이라는 함수를 저희가 가질 수가 있는데, 원래 이름도 정해주고, 이거는
저희가 하이브 플러터를 임포트를 해야지만 쓸 수 있어요. 이것도 되게 좀 복잡하죠. 네, 하이브 플러터 임포트 하니까 리스냅을 이렇게 줄이 없어졌죠. 자, 그리고 빌더도 저희가 컨텍스트랑 스냅샷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컨텍스트랑 박스, 이 박스는 워드 모델 타입의 박스, 그 다음에 차일드 이렇게 받습니다. 자, 이 보통 이 빌더에 들어가는 차일드는 뭐냐면은 변경이 되지 않는 요소들이에요. 네, 여기에서 변경되는 요소들은 여기에다가 빌더에다가 집어넣고 차일드 같이 뭐 예를 들어서 아이콘이라던가 절대로 다시 리빌드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이 차일드에다가 저희가 여기 차일드 파라미터에다가 위젯을 넣어서 이 파라미터 안에서 이 차일드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위젯을 다시 렌더링하지 않는 형태로 저희가 이 빌더 안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 조금 아끼려고 하는 건데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돼요. 그거는 일단은 이 빌더 안에서 저희가 작업을 할 건데, 자, 일단은 이 각 아이템이 이 인덱스별로 어떻게 되는지 가져오려면은 제가 아까 알려드린 이 box.get at을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인덱스 위치에 아이템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English word는 당연히 아이템.English word가 되겠고 아이템.코리안 word가 한국어가 되겠어요. 근데 이것도 아이템이 널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상 말이 안 되지만, 왜냐면 저희가 인덱스를 갖고서 가져오면은 이 랭스에 맞게 분명히 들어올 테니까 말이 안 되긴 하죠. 랭스 이거 보이는 김에 바꿔줄게요. 이거 뭐죠? box.length 하면 되겠죠? 근데 어쨌든 에러가 나니까 저희가 한번 바꿔주도록 할게요. 만약에 아이템이 널이면은 뭔가를 해주고 아닐 경우에는 이렇게 리턴 컨테이너 이렇게 해줄게요. 그냥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차일드 하고서 텍스트 아이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줄게요. 자, 저장하니까 이렇게 나왔죠? 저희가 저장한 테스트 이렇게 나왔고 맞은 횟수 0, 그리고 오른쪽에 저희가 단어를 기억을 했을 때 맞은 횟수를 올릴 수 있는 아이콘까지 이렇게 제대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단어가 기억이 나지 않았을 때 스낵바로 해당 단어의 한국어를 보여주는 작업을 먼저 해줄게요. getX를 사용을 할 건데 get 점 하고서 이거 혹시 모르시겠으면은 제 getX 영상 보시면 돼요. 스낵바라고 하고서 타이틀에다가는 여기에 아이템의 한국어, 아니죠, 영어를 넣어주고 다음에 아이템의 한국어를 바디에다가 넣어줄게요. 저장하면은 바디를 눌렀을 때 이렇게 스낵바 나오죠. 위에서 테스트 하고서 한글도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잘 나오죠? 자, 그러면은 체크를 눌렀을 때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숫자가 1씩 올라가면 되죠. 그죠? 여기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은 새로운 모델을 만들 거예요. new 모델은 워드 모델 하고 이렇게 하고서 id는 item.id 그대로 가져야 되죠. English word도 item.English word, 단어도 바뀔 일이 없어요. item.Korean word 그대로 넣고 correct count만 플러스 1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박스에다가 put이라는 걸 사용을 해가지고 이 put은 id를 직접 제공을 하게 돼 있다고 했죠. 이 new 모델에, 아니죠, new 모델 하지 말고 item.id 똑같긴 한데 그래도 이게 조금 뭔가 로직적으로 맞죠? 이 밸류 안에는 new 모델을 넣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id에 위치 있는 아이템이 덮어 씌워져요. 이 new 모델로. 제가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저장을 하면은 이 체크 버튼 눌렀을 때 실수를 했는데 이 맨 밑에 이거 correct count 0이면 안 되죠. item. correct count로 넣어야 되죠. 자, 이렇게 하고서 다시 저장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 체크를 누르면은 저희가 예상하는 대로 숫자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잘 올라가죠, 누를 때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value listenable builder를 사용을 하면은 라이브로 이 하이브 박스 안에서 생기는 변화들을 다 감지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눌리고 단어를 체크하려면 이렇게 단어도 제대로 뜨고요. 여기에다가 몇 개를 더 추가해 볼게요.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데 serendipity라고 우연 저장한 다음에 얘네도 몇 개 올려주고, 그리고 코드 팩토리
그리고 한글로는 코드 팩토리 이렇게 하고서 저장해 볼게요.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네, 이렇게 가운데 바디 누른 것도 잘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자, 이거의 강점은 무엇이냐? 하이브의 강점은 무엇이냐? 저희가 메모리에 저장을 하면은 재시작을 했을 때 다 날아가죠, 데이터가. 재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재시작하면은 하이브 다시 들어왔을 때 네, 데이터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저장 공간에 올라가 있는 거다.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하이브에서 NoSQL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서 계속 재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하이브를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사용법은 이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워드 모델 보시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가 모델을 작성을 할 수가 있고 코드 제너레이터를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아답터도 저희가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법은 생각보다 쉬웠죠, 그죠? 이 스트림 같은 스트림 빌더와 비슷한 밸류 리스너블 빌더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빌딩을 다 해주시면 되고 풋을 사용해 가지고 원하는 값들을 데이터베이스 안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이브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QLite 도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할 계획이니까 혹시 그 강의도 궁금하시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